용인기자협회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지역 출마할 후보 상대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당별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정창민 예비 후보께서는 처인 국민들이 불편이 없는 행복한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정창민 예비 후보님의 용인갑 지역에 출마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지난 4년 동안 그 국회의원 출마 전에 시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다들 아다시피 용인이 굉장히 산만하고 또 개발 수요가 많은 이런 동네인데 4년 동안 거의 잘 마무리를 잘 했고요. 특히 개발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 또 교통 분야, 또 주민들의 문화복지 차원에서도 어느 역대 시장보다도 많은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투자한 이 이상으로 많은 효과를 거뒀다는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그런데 이게 이 4년간 시장 생활을, 시장 역할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인에 대해서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또 기회가 왔고,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동기고요. 특히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은 일상 큰 일,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적 차원도 있겠지만 용인이 풀어야 할 그 숙제나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인갑 지역구의 현안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주민들이 만족해 할 만한 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창민 후보께서는 용인시장을 지내셨고 이번 용인갑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용인에, 특히 우리 처인에는 가장 문제가 교통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어서 교육 문제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근에 한창 쟁점이 되고 있는 SK 문제, 또 여러 가지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풀어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처인구에는 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방치하다간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옥죄고 또 규제 일변도로 나가면은 너무 처인이 낙후됐다는 이런 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 수를 잘 봐서 적절한 대책 또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축성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창민 예비 후보님께서 타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점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이 지역 출신이고 또 지난 4년 동안 시장직을 수행해 왔고, 또 거의 서울에서 어느 정도 이외에는 거의 용인에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리를 잘 알고 또 전체적인 환경을 잘 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인맥이나 또 언론 20여 년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쌓아놓은 인맥 또 이게 있고, 또 정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형성된 인맥들, 그런 것이 다 재원이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이렇게 시정에 국정에 반영시키는 이런 일에 적극 매달릴 생각입니다. 네. 시장님이 계실 때 이 혹자들은 많은 개발을 해왔던 것들이 지금 시장님이 또 새로 시장이 바뀌면서 개발 계획이 많이 둔화가 되고 좀 움츠렸다 하는 네네. 그런 일부의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맞습니다. 일부 그것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시장 재임 시절에 대충 따져봐도 한 30개 정도의 산업단지, 산단을 유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완성된 것도 있고, 또 개발 단계도 있고, 또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있는 것도 있어서, 또
통틀어 한 30개가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덕성산업단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테크노밸리라고 좀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동면 거기도 좀 그 1지구, 2지구가 있잖아요. 2지구는 이제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2지구, 1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시청이 됐더라고요. 거기만 해도 10,000명, 2지구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까지 이렇게 직원이 채용이 되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 용인의 전체 인근 수원이나 성남에 비해서 보면 말이에요, 굉장히 그 일자리가 없어요. 그 우리 어린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미래 먹거리, 일거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덩치 비슷한 시군에도 아주 조족치열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그 빨리 산업단지를 많이 유치해야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SK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전 이의원 국회의원하고 또 저하고 또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아주 발벗고 나섰죠. 그래서 SK 유치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고, 사실 2014년도 그때마다 굉장히 그 비전 없이, 그 희망이 없이 그냥 무조건 그 밀어붙이는 식의, 그러니까 갈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는 SK도 유치됐고, 덕성, 그러니까 용인 테크노밸리 1, 2지구도 돼 있고, 또 이 외에도 한 6, 7개의 그 산단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화, 차등화 하는 그 처인구를 위한, 또 용인시를 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처인이 정말 젊은이들에게 아주 낙원이고 미래의 일자리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될 때 굉장히 효과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일부 시설이 중단되거나 늦춰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직간접적으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발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어디 자연이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자연과 또 일자리가 있는 이런 터가, 일자리 터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찬민 예비 후보님께서 네. 용인 지역 그 갑구 지역에 출마하시는데 네. 그 뭐 시장님도 하셨지만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되시면 네. 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네. 꼭 뭐를 해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딱히 아직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또 우리 또 보안을 지켜야 될 사안도 있고, 네. 또 요즘에 또 그래요. 그게 아주 힘겹게 잘 정리해놨는데 또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제가 4년 동안 그 시장으로 활동하면서 안타까운 거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도로 같은 경우도 57번 네. 지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등등의 문제도 우리 용인시의 재정 갖고 하는 건 한계예요. 또 가장 또 제가 가장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전철, 지하철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오연, 포곡, 용인을 지나서 남사, 동탄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국회에 입성해서, 또 제 욕심은 국토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 용인시의 가장 문제거리인 그 교통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전철을 유치하는 것. 네. 아니면 지하철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이나 이 국토부랑 이렇게 서로 이 교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자체장으로서 한계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침 출퇴근마다 기흥을 가서 또 수지를 가서 또 서울로 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용인에서 처인에서 바로 광주 쪽을 지나서 서울로 직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 또 2층 버스 이런 것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외에도 뭐 그 서로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서울의 인적 자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여러 자연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이점들이 있거든요. 접목시켜서 그것도 그 훨씬 앞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계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시장을 열심히 성실히 한 그걸 토대로 삼아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접목이 되면 훨씬 다른 후보들보다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인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네. 뭐 신갈인가 뭐 저쪽에서 쭉 이렇게 자라신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유권자를 위해서 네. 한번 정신탄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 예. 또 그 후보님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 주세요. 그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장점 먼저 얘기하면요. 일단 제가 성격이 좋습니다. 네. 성격이 좋고 또 20여 년 동안 그래도 큰 언론사에서 또 발단 기자로 또 중견 기자로 또 이렇게 책임자로 이렇게 언론에 활동한 것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가 좋고 또 짧은 정치지만 정치를 하면서 또 시장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맺어놓은 그 2년 그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고향을 말씀하시는 데는 지금은 저기 거의 이제 사람들이 결 살지 않는데 에버랜드 있는 그 동네가 바로 저희 고향이고 출생지인데 그 에버랜드하고 뭐 여기하고 또 이 인근 기흥구하고는 뭐 거의 같은 동네나 다름없어갖고 사실상은 처인을 떠나지 않고 또 용인을 떠나지 않고 줄곧 활동해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 대해서 정치, 경제, 문화, 뭐 모든 어떤 농업 분야도 있고 이런 분야에 아주 계층에 다 이렇게 두루두루 잘 알고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죠. 예. 지금 터미널이 지금 현재 자리에 네. 준공된다고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이 되시면 네. 어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네, 그 터미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처인구 중에서도 지금 모든 것이 역북, 역삼, 삼가동 위주로 이렇게 개발 붐이 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흥 수지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인의 중심, 처인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중앙동, 유림동, 요 동부동, 여기 이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기 아까 저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터미널을 우리 그 운동장, 종합운동장 지하에 앉히는 그 계획을 발표했고 또 여론조사도 거의 80~90%가 찬성을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게 그 터미널이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는 용인의 전체적인 규형적 개발의 최고 바로미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8,000, 2만 평 되는 운동장 지하에 터미널을 앉히고 또 그 지상에 호텔과 백화점이 들어서고 또 일부 공용청사가 있어요. 공용청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있을 수 있고 또 구청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복지 이런 센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을 다 조화롭게 갖춘 그 시뮬레이션이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처인구 주민의 절대적인 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인구의 균형적 개발을 꾀하는 것은 터미널을 유치하는 거다. 또 이것이 갖춰졌을 때 실제로 얼굴 보세요. 전체 여기에 옛날에 용인의 가장 중심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장 외진 곳, 슬럼화되어 있는 곳, 낙후된 곳 이렇게 오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 문제, 지금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원 포인트가 그 터미널 이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이걸 봐야 되거든요. 순간 댐질 시기에
그동 몇 사람들이 그 지지하니까 그거를 따라가주는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정말 이 미래를 위한 10년, 20년, 100년, 최소한 50년, 100년을 보는 이런 시설이 유치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분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 외국 같은 사례도요. 저도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굉장합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지향적인 도시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처인에서 동백을 거쳐 기흥 또 GTX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구성 쪽 또 구성도 조만간 개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지까지 그러니까 신분당선이라고 하죠. 그쪽 노선도 있고 여기서 기흥 쪽 흥덕역으로 하는 인덕원선 같은 경우는 이미 역사가 들어설 결정이 됐잖아요. 뭐 시민들이 합쳐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뤄낸 결과지만은 그것도 있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SK가 들어오는 그 원삼까지 이어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서울의 그 출퇴근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서에서 광주 삼동, 삼동에서 용인에서 남산을 지나서 동탄까지 있는 이 도로기 전철 노선이 구상되어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지난해 8월 달에 저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대책위를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광주까지는 예타가 나온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필요성이 이제 돼갖고 결정이 났는데 용인 구간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한 230여 분을 모셔놓고 전철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상적인 노선도 하고 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동 대책위원장도 선임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 2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바로 할 일이 이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으로서는 한계거든요. 그래서 국토위라든가 이런 전문 분과에 가서 꼭 용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이 돼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 교통 요 문제인데 이것만 뚫려도 특히 처인국 주민들의 출퇴근은 훨씬 원활하게 될 것이고 특히 이쪽에 SK 또 우리 덕성 그러니까 용인 테크노밸리 이쪽 출퇴근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SK 반도체 클리스터가 최근에 지금 용인에서 유치돼가지고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시민들은 SK 반도체 클리스터를 다 자기가 유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고 세네 분이 서로 자기가 했다 그러죠. 근데 그분들도 뭐 일정은 맞습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나도 힘을 보탰다가 정답인 것 같고요. 이거 누가 특정인이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도 되고 그런데 저는 2014년도에 지금은 전 국회의원이시죠. 이우영 국회의원님하고 또 특히 원삼 모현 주민들 전체적인 힘이 이게 모아져서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기도나 용인시도 큰 힘을 가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건데 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SK가 용인에 온 결정적인 이유는 모현 IC, 원삼 IC가 있어요. 세종 서울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원삼 IC가 설립된다는 결정이 나면서 SK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힘을 가해서 결과적으로 SK 유치가 결정된 거지. 만약에 서울 세종간 도로가 없었다? 원삼 IC가 결정이 안 됐다? 그거는 아직도 오리무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원삼 지역 주민들이 아주 세종시에 가서 저도 같이 머리띠 두르고 막 농성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건 용인 사람들 또 용인 특히 시청 직원들 공무원들의 노력
또 지역 정치인들 이분들이 전체적인 힘이 모아져서 이뤄낸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 했다는 것은 그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또 SK가 이제 들어옴으로 해서 그 이제 원산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뭐냐면 나는 강제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 내가 양도세를 물어야 되느냐. 내가 원치도 않는 걸 내가 왜 양도세를 물어야 되냐. 이런 게 쟁점이 되고 있고, 또 집단 이주를 해달라. 아니면 대토할 수 있는 걸 달라는 그 원삼 주민들의 그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뭐 붐을 뭐 유치한다는 그 큰 대제목을 갖고 밀어붙이지 말고 소수의 원삼의 원주민 또 토착민 그 지역 주민들 또 토지 소유자들 또 주거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정당한 현시가의 보상에 준하는 이런 보상책이 이루어져야 정말 모양새 있는 SK 되지 그 서민들 원주민들 눈물 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서울에 가서 같이 SK 본사에 가서 농성도 해봤습니다만은 전 지역 정치인으로서 또 국회의원 후보로서 이것만은 내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SK 측이나 뭐 이 몇몇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그러나 절대 그 피해를 요하는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 간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 서민 입장에서 원주민 입장에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은 처행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고도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첫째가 모든 전체적인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로 문제, 그냥 가로 열고 교통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후손들을 위한 일자리, 또 미래 먹거리 차원의 여러 산업단지나 또 이렇다 할 그 유명한 그 회사들을 유치하는 거, 또 외국에서도 좋은 그 뼈대 있는 이런 회사를 유치해서 우리 후손들이 아주 편리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가장 포인트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선이 이제 불과 한 두어 달 임박해 왔습니다. 저마다 뭐 다 출마하신 분들이 다 지금 의지가 있고 다 좋은 공약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잘 아는 또 지역의 그 서로의 그 유대도 있고 또 소통이 되고 또 지역의 곳곳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는 후보가 적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잘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의 장점은 지난 4년 동안 그 별 무리 없이 잘 이끌어왔다는 시정, 이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다 감안해 주셔서 올바른 후보가 21대 국회의원, 처인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